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한국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통보하자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이어지는데요. 여당은 신속한 임명을, 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으로부터 25%의 상호 관세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라서 예상보다는 3주의 시간을 벌었다는 셈인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어떤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 보십니까? 뭐 이제 시간을 벌었으니까 그 번 만큼 미국에서 실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예. 것에 대해서 일단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미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이 미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루두루 여러 인사들을 좀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오늘 이야기했던 부분이 실제로 한국 25% 8월 달부터 부과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투자를 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일자리가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런 공장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또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여지도 뒀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뭐 한국에 있는 공장을 확 옮기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여력이 무엇이 있는지 혹은 별개로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다른 어떤 상품들을 우리도 필요로 해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 뭐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좀 일치된다면 이 협상의 여지가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의지 그리고 미국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실제로 원하는 게 어떤 건지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시간을 벌었다라고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예. 사실 우리의 협상력을 발휘해서 미국 측의 요구에서 3주가 연장된 것이 아니라 미국 측의 자체 스케줄에 따라서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물론 물리적 시간 3주 동안 더 협력할 수 있겠죠. 협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이 협상의 결과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시간을 벌었다라는 표현에 저는 뭐 동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그 거래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준비를 해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이 빨리 개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로 탑다운 방식,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서 결론을 내고 실무자들이 그 틀에 맞춰서 협상안을 좀 더 섬세하게 꾸려가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시급하다고 보고요. 결국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다 이런 거래 기본에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조선 분야 협력이라든가 방산 협력, 또 알래스카 LNG 개발과 같은 분야에 우리 측에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잘 우리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지금 이야기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지만 이 트럼프 서한에 대한 여야 반응을 좀 살펴보면요. 민주당에서는 기존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보다 협상 시간을 번 점에 주목을 하면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단일 대우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협상의 골든타임에 여당 책임론을 제기를 하면서 남은 기간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신속하게 한미 정상회담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야 입장 각각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은 어찌됐건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런 이제 여당의 입장이고 또 저희가 정부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자세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외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부가 분란이 있고 분열이 되어 있으면 밖에서 요리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근데 야당이 뭔가 여당에 대해서 계속 딴지를 걸거나 혹은 이 협상 과정에서 무언가 약점이 될 만한 지점들 그런 포인트들을 자꾸 보여주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손해가 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중국과의 교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면서 상대적으로 미국과의 교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그런 느낌을 줬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마치 한국 경제가 미국 경제에 엄청나게 종속돼 있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약간 약자화되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 외교와 경제를 묶어가지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취약성도 일정 부분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차제에 저희가 외교에 관한 스탠스에 관해서는 집권 여당에 대해서
일정 부분 뭐 비판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국 국민 국익을 위한다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언행을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조심한 말씀 좀 드려봅니다. 네, 여야 입장 어떻게 보셨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익 앞에 또 외교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한국 정부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겠죠. 그러나 우리 당이 주장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무작정 뭐 내부 흠집내기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국 사회가 또 미국 정치권이 갖고 있는 우려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정부 내에서도 논의가 됐었던 중국의 전승절 참석과 관련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연히 미국 정부로부터 친중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여지를 우리 정부가 만들어주면 안 되겠죠. 그런 면에서 외교 정책과 관련한 분명한 입장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권이 바뀌긴 했지만 이 외교의 일관성은 갖고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국민의힘에서 강조한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 대통령실에서도 7월 중에 성사되도록 좀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성사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글쎄요, 이것은 뭐 성사 가능성을 제가 가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네. 이번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특사단을 파견하기로 했잖아요. 이 특사단 파견을 계기로 해서 조속한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갖고 있는 것은 그래서 가장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측면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빨리 확정되는 게 좋겠죠. 네, 한미 정상회담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여지를 주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것이 아니고 한국 측과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측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미국에 얘기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저는 10분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어차피 8월 1일까지 지금 제시가 된 마당이니까 그 이전에 대통령끼리 만나가지고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럼 그 전에 실무적인 작업을 좀 돼야 되는데 지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지금 돌아오는 티켓 안 끊고 가는 티켓만 끊어갖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일을 좀 성사시키지 못하거나 뭐 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보겠다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만큼 공직자들도 최선을 다하고 정말 국익 우선으로 정말 우리가 손해를 혹시라도 보더라도 정말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정도면 선방을 했다. 국민들도 좀 인정을 하고 그런 방향에서 잘 타결이 되기를 바라고요. 당연히 이제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는 7월 내에 뭔가 뭐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세 관련 입장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신속 내각 구성을 목표로 하지만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데 우선 여야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인사청문회 시즌이 열립니다. 민주당은 후보자 흠집내기가 아니라 누가 국민에 헌신하는 진짜 일꾼인지 그 역량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겠습니다. 범죄 경력 조회서를 읽는 자리가 되고 있다는 국민적 탄식 앞에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이런 인사 참사를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국민검증센터를 출범시켰고 7대 검증 기준도 제시를 했는데 청문회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일단 인사청문과 관련해서는요. 민주당이 본인들이 야당일 때 가졌던 인사검증 기준을 한번 상기시켜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본인이 야당일 때는 굉장히 날카로운 검증과 관련한 칼을 휘둘렀는데 본인들이 여당이 된 다음에는 그 검증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죠.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엔 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본인들이 내걸었던 7대 인사 검증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운데 4개가 위반이 될 정도로 대단히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민주당의 그 절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이틀 인사청문회 하고 그대로 인준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나머지 장관들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취임 이후에 여러 일들을 통해서 국정 지지율을 상당히 끌어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와 관련해서는 만족할 만한 점수를 국민들에게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장관들이 지금 다양한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인사청문기간에 소상히 설명드리겠다. 그래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이게 김민석 총리가 겪었던 똑같은 코스를 그대로 밟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걱정스럽고요. 우리가 7대 검증 기준을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예. 세금 탈루 의혹이라든가 부동산 투기 이력, 논문 표절 이런 부분들은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똑같이 적용했던 기준입니다. 이런 게 논란이 되는 사람들은 자진 사퇴 또는 임명 철회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기준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청문회가 잇따라 열릴 텐데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 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휘두르고 있는 칼이 녹슨 칼이 된 듯한 느낌인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선결 조건, 선결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작정 지금 여당만 비판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본인들 스스로가 인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면해 왔습니다. 그 인사가 그냥 예를 들면 유튜버 하다가 극우 유튜브를 하다가 갑자기 무슨 통일부 장관이 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검증이나 이런 것들은 잘 하지 않았죠. 그래놓고 지금 국정이나 제대로 하고서는 뭔가 이 국정 바뀐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좋은데 이 과정에서 경제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의 폭망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가 계엄이라든가 탄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결적으로 국민들 앞에 사죄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집권 여당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면 일정 부분 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지점이 있을 텐데 그런 선결 조건을 해결하지 않고 무작정 여당만 비판하다 보니까 국민들 속에서 저 칼이 좀 시원하게 휘둘러지는 듯한 느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에서는 뭐 사실 좋은 방패 필요 없고 지금 안 좋은 방패 살짝 갖고 나가서도 그냥 바로 막아지는 그런 분위기예요. 물론 공직자에 대한 이 정확한 검증 이런 것들은 너무나 필요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집권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그런 관점에서 비판하는 것은 좋으나 지금 국정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그 어려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혼자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국정의 정상화라는 건 장관들, 차관들이 다 임명된 상태에서 100만 명의 공무원들을 운영해 나가면서 국민들을 위해 일할 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지금 뭔가 계속 몽리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녹슨 칼이다 이런 표현을 드립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인사 검증과 관련해선 예. 이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 또는 민주당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것을 비교하면서 그때보단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그때 잘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불과 3년 만에 마무리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과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연출하는 게 지금 민주당 정권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런데 과거에 이랬으니까 우리도 이래도 된다라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새로 뭐 대통령을 뽑고 민주당을 뽑았던 분들조차 과거보다 조금 더 나아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걸 설득시키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좌초하면서 당내 갈등의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 현 지도부는 인적 청산에 선을 긋고 있는 반면에 현재 친한계에선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내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우리 당이 혁신과 쇄신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모든 당원들 또 당심 역시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방법과 속도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죠. 인적 쇄신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떤 속도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당내에 약간의 이견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적어도
비상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국민 정서, 지금 이제 완전히 판결이 났던 거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온정적이거나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인적 쇄신이 당장 어떤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계 은퇴라든가 다음 불출마를 유도할 수 있을 정도로 강제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의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대로 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은 당대표 선거 앞두고 있는데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 각각 어떤 전략일까요? 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법사위나 그동안 본인 스스로가 정당 생활을 꽤 오래 하면서 예. 당원들에게 있어서 발군의 실력이다. 예,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죠. 그래서 그 리더십 측면에서 야당을 상대로 굉장히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투사형 이미지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뭐 특검법 세계가 돌아가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의 여러 가지 국정 상황에서 검찰 개혁안이라든가 언론 개혁안이라든가 여러 개혁안들을 할 때 정청래를 앞세우면 뭔가 되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 많은 유권자들께서 또 하실 거라 보고요. 또 예. 반면에 이 박찬대 지금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하모니를 잘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협업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잘 이끌어내고 본인 스스로가 부각되는 것은 아니나 뒤에서의 역할을 통해서 결국 팀전을 승리로 이끄는 그러한 경험들 이런 것들을 좀 크게 당원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돼도 잘 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반면에 좀 걱정되는 건 이 과정에서 이 지지층 간의 갈등이라든가 혹은 감정이 좀 상하게 되면 앞으로 집권 여당으로서 안정적인 이 국정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다소 좀 우려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은 조금 서로 조심하면서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일 직접 구속 심사에 출석할 예정인데 지난 1월에 공수처에서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내일 직접 발언을 할까요? 그 직접 발언했다는 것이 언론을 상대로 국민께 직접 발언을 한 것은 아니고 당시에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심사를 하는 판사 앞에서 왜 이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한지에 대한 설명을 45분 정도 했었던 거죠. 예. 그렇게 45분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은 결국 발부됐습니다. 내일 이제 2시 15분부터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한 그 심사가 진행이 될 텐데 저는 이번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영장과 관련한 심사를 받을 때는 판사 앞에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겠죠. 지난번에 검찰 특검 2차 조사를 받을 때도 무려 5시간에 걸쳐서 본인의 그 조사 내용과 관련한 열람을 했는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발부가 왜 부당한지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뭐 제가 법조인 출신은 아닙니다만 뭐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지금의 혐의만으로도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결과를 뭐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내란 특검팀에서 상당한 양의 PPT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내일 어떤 상황 예상하세요? 지금 역사에 남을 만한 대역죄를 저지르고도 지금 저렇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를 좀 능멸하는 거 아니냐. 이미 그 일을 함께 치렀던 부하들은 전부 다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법꾸라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증인들 회유하고 또 증언들 이 오염시키고 이래가면서 본인은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대국민 비호감 그리고 법조인들 역시도 엄청난 비호감을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다시 구속시켜서 그렇게 수사하고 그렇게 재판받게 만드는 게 저는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특검 얘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